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윤핵관,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준석이 신당을 어떻게 만들까? 한동훈 법무장관 이 출마 선언 언제 공식화될까?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또 다른 궁금증,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온 네, 친윤계 중진들 어떻게 될까? 어떻게 해야 할까? 뭐 이런 얘기들이지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뭐몇 마디 얘기한 거가 있어서 그걸 이제 빌미로 좀 저희 코멘트도 함께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제 올렸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다.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.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. 이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말입니다. 이제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.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축출,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, 그리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 축출, 이 세 가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. 근데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축출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한 것이 아니죠. 네, 그 이준석 당대표의 성납 의혹, 그 다음에 그 당 내부 총질 등등에 대한 그러한 혐의로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. 당 내부의 윤리위원회에 의해서. 그 다음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한 것이 곧바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.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. 이게 공천 개입입니까?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에게 전당대회 때 뭐라고 얘기했던 것. 글쎄요. 그 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윤핵관을 쳐내고 있다. 이제 그런 얘기를 조국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세 번째. 조국도 이렇게 보고 있구나. 야권에 이렇게 보고 있는 인사가 적지 않구나.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즉 인요한을 써서 윤핵관을 쳐낸다. 차도 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칼을 빌려서 목을 친다.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진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건 일단 세 사람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김기현, 권성동, 장제원. 예전에 말이죠. 이런 얘기들 이제 하곤 하는데 로마 군주가 저 변방에 이제 토벌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되게 뭐 한 2년 걸려서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거기를 다 변방을 정돈한 다음에 로마로 돌아옵니다. 대로마 제국의 이제 그 위상을 또 온 세상이 한번 떨쳐서 그 반란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다 평정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 그때 그 전쟁터를 함께 누볐던 막류 장수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하고 로마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 사람들은 적당한 봉토를 주어서 고향으로 다 돌려보냅니다. 그리고 로마의 정치는 로마 원로원의 새로운 신진 세력하고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죠. 로마의 군주는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
뭐 권성동, 장제원, 뭐 김기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윤핵관 인사들이 개국공신이지요.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부터. 그러니까 선거 캠프를 차리기 이전에 그냥 사무실 조그마한 거 하나 내놓고 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도록 만든 그 개국공신들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임무가 끝났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1년 반 동안 계속 중앙정치를 할 필요는 없다.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명예와 그 다음에 직위, 훈장, 봉토를 주어서 어디론가 보내면 된다. 로마의 군주는 그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람들을 집권 세력의 핵심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.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지요.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로 이제 돌아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대표의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.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해야 한다. 그랬다는데 공천에 개입했는지? 공천?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.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했잖아요. 공천에 개입을 했다니. 네?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들끼리 경선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후보가 결정되고 그런 과정이 있으려면 앞으로 몇 달이 더 지나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언제 지금 공천에 개입했다는 겁니까? 그죠? 뭔가 너무 앞질러간 성급한 다 듣는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한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조국이 아마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.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. 대통령이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이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.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으니 탄핵 사유가 된다. 이 말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. 공천 지금 공천 받은 사람 있습니까? 조국 씨,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공천 받은 사람 있어요? 장 발전을 해서 내가 어디에 나간다. 내가 어디에 나간다. 나하고 경쟁자가 누군데 내가 지금 윤심을 등에 업고 있다. 그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별 흰소리 하는 거. 그게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런데 벌써부터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으니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라. 지금 그러고 있어요. 지금 조국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국이 한 말 중에 야권 인사들의 일부 시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인요한이라는 칼을 써서 그동안 개국공신으로 윤석열 정권 탄생을 도왔던 윤핵관들을 이제 다른 역할을 맡기고 핵심 중앙정치는 신진 세력하고 한다. 그런 국면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.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